지금 당신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등이 등받이에 닿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당신의 원자와 의자의 원자는 서로 맞닿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전자와 의자를 이루는 전자가 가까워질 때 전자기적 상호작용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 저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단단한 의자에 닿았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것을 만졌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은 사물 자체라기보다 사물과 우리 몸이 상호작용할 때 생긴 감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이 세계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세계일까? 아니면 우리의 감각과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일까? 오늘은 현대 물리학을 통해 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금강경이 말하는 무상과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달라지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책상은 단단하고 묵직하며 빈틈없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자 수준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아주 작은 원자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그 주변을 돌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원자핵의 크기를 축구공만 하다고 가정하고 광화문 광장에 놓는다면 원자 전체의 크기는 서울시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에서 원자핵이 차지하는 부피는 약 1000조분의 1%이며 전자의 부피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서울시만한 공간에 축구공 1개와 작은 구슬 몇 개가 놓여 있는 것이 원자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원자는 텅텅 비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 원자들이 이루는 물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꽉 차 있다고 느끼는 책상은 원자 세계의 눈으로 보면 거의 빈 공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구조와 관련하여 대중적으로 알려진 익숙한 오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자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일정한 궤도를 도는 작은 구슬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에서 전자는 특정 위치에 박혀 있는 점이 아니라 여러 위치에서 발견될 가능성을 가진 확률 분포로 기술됩니다. 외부로부터 관측되기 전까지는 궤도상 모든 위치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책상을 구성하는 미시 세계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상이 단단하다는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손이 책상 가까이 다가가면 손과 책상의 전자들이 전자기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손끝을 압박하게 되고 이 압력은 신경세포를 통해 전기신호로 바뀌어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이 전기신호를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단단함이라는 느낌으로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뇌는 책상을 보거나 만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신경세포를 통해 들어온 전기 신호를 통해 책상이라는 것을 상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책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는 단단함이 책상 안에 독립적으로 들어있는 고유의 물질적 성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단함은 신경세포로부터 들어온 전기 신호를 뇌가 분석한 뇌의 해석입니다.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사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과 자체에 빨간색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과가 하는 일은 특정 파장의 빛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눈에 들어오고 시각계가 신호를 처리할 때 우리는 빨간색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시각신경을 통해 들어온 전기 신호를 뇌가 해석한 것입니다. 뇌가 해석했다라는 것을 종교나 철학적으로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마음이 지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도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는 공기 압력의 변화에 따른 진동이 있습니다. 그 진동이 귀에 들어와 전기 신호로 바뀌고 뇌에서 처리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소리를 경험합니다. 바깥 세계에 우리가 듣는 그대로의 음성이 떠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단단함, 색, 소리, 우리가 물질의 성질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사실 감각기관과 뇌가 함께 만들어내는 일종의 환상입니다. 두개골이라는 깜깜한 방 안에 들어있는 뇌가 만들고 있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인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독일 철학자 칸트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칸트는 인간의 마음을 세상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자신이 가진 인식의 틀을 통해서만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파란색 안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은 언제나 파랗습니다. 하지만 그 파랑이 세상 자체의 성질인지 안경이 만들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우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감각과 인식 구조를 통해 세계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세계를 칸트는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식과 무관한 세계 자체를 물 자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물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에 적합한 정보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터링되고 새롭게 구성된 정보가 그 물질의 현상입니다.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계 자체가 인간의 인식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직접 알 수 없다. 안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인간이 가진 인식의 틀을 통과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대 과학이 칸트의 철학을 완전히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의 직관이 세계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칸트가 선험적 인식의 틀이라고 제시한 시간과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어디에서나 시간이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은 운동 상태와 중력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시계와 정지해 있는 시계는 같은 시간을 가리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력이 강한 곳과 약한 곳에서도 시간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이 효과는 단순한 과학적 상상이 아닙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위치 측정 시스템 GPS는 상대론적 시간 차이를 보정해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최첨단 연구소의 복잡한 기계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GPS를 통해 매 순간 시간과 거리의 보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공이 중력이 강한 행성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이미 시간이 수십 년 흘러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간은 어떨까요? 3차원 공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대적인 무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체가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서 시간도 변하지만 공간도 찌그러지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중력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실체인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과 공간조차 우리가 가진 일상적 직관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칸트의 이야기대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속에 들어있는 세상을 보는 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금강경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금강경의 난해한 말들이 이런 물리학적 결과들을 대입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물리학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실체가 아니다. 외부 세계를 우리가 가진 인식의 틀로 해석한 것이다. 금강경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모습이 그 물질의 고정된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런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저 대상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실체다. 이처럼 변화하는 현상에 고정된 본질을 부여하며 집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책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단단함은 책상이 가진 고유의 독립된 성질이 아닙니다. 사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빨강은 사과와 빛, 눈과 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소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소리는 진동과 귀와 뇌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납니다.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실험과 수학으로 연구합니다. 금강경은 인간이 세계와 자아에 집착하는 방식, 그리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다룹니다. 그러나 둘은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이 곧 사물의 고정된 본질일까?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세계 그 자체일까? 아니면 세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일까?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직접 복사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세상에 관한 전기 신호를 뇌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프레임으로 필터링한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물질 세계 본연의 고정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이 말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모습 그대로가 영원하고 독립적인 실체라고 믿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모두들 부처를 종교의 창시자 또는 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긴 2500년 전 이미 현대의 최신 물리학적 지식을 알아낸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단지 그 지식을 얻어낸 구체적 방법을 우리는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